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트북 구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트북이라는 게 가격과 사양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뭘 선택해야 할런지 모를 때가 많은데요. 저도 이번에 나름 높지 않은 금액 범위에서 노트북을 하나 구매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선택했는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빅세일에 이것저것 할인받아서 저는 66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우선 노트북은 크기와 무게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금액으로 여러 면을 모두 만족하는 노트북을 사겠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노트북으로 뭘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한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 기능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흐릿한 걸 싫어해서 액정을 1순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화면이 작은 노트북은 선택지에 없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16인치로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노트북 치고는 큰 편인데 보기 시원한 반면에 이동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자, 액정은 좀 더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좀 일반적이지 않게 OLED 제품입니다. 보통은 중저가 이하의 노트북은 LCD의 일종인 IPS 패널을 사용하는데 이때에는 색 재현율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색 재현율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제 자연의 색을 얼마나 많이 담아내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PS LCD인 경우에 색 재현율이 NTSC 45%, 72%, 85% 정도로 세 가지로 나오는데 현재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료들이 보통은 HD 기준입니다. 이거는 sRGB 색 영역 100% 정도면은 커버되는 건데 이걸 만족하면은 크게 불편한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RGB 영역을 100% 만족하는 게 NTSC에서는 75%입니다. 자, 저가형은 대부분 45% 정도라서 액정이 물 빠진 색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 이 NTSC 45%를 가장 큰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사무용이라서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NTSC가 나와 있지 않고 DCI P3 100%로 표기되어 있는데 DCI P3가 NTSC에서 쓰는 그 sRGB보다 더 넓은 색 영역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OLED는 LCD에 비해서 색 재현율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걸 선택했을 때 OLED의 경우는 글자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긴 합니다. 밝기 문제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가형이 200에서 400니트 정도인데 제 거는 뭐 500니트라네요. 대충 250니트 정도면은 실내에서 쓰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이 제품의 주사율은 120Hz인데요. 애초에 그래픽용이나 게임용이 아니라서 고려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액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걸 기준으로 다음 성능으로 넘어갔었죠. 다음은 CPU입니다. 인텔의 i5 13420H인데요. 8코어의 12스레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노트북에서 뒤에 U가 붙으면은 저전력, H가 붙으면은 고성능을 말합니다. 즉 U는 문서 작업용이라 볼 수 있고 H는 게임이라든가 그래픽용이라고 보면은 좀 편한데요. 이 노트북은 외장 그래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H가 붙어가지고 있는 거는 제 목적에는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었죠. 자, U가 붙어 있는 것들은 TDP가 대부분 한 15W 정도 되고요. 다음에 H가 붙어 있는 것들은 한 45W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 후에 사용 시간이 적죠.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제 거는 온보드 16기가 DDR5인데요. 듀얼 채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이나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게 요즘 노트북 중에 이렇게 확장이 불가능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OS나 응용 프로그램 추세를 보면 8기가로는 좀 버거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확장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옵션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저장 장치는 요즘 대부분 SSD나 NVMe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고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확장 포트들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는지라 저에게는 이 부분이 꽤 중요했습니다. 저가형 노트북은 HDMI 1.4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은 4K에서 30Hz만 지원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불만이었는데 다행히 이 제품은 HDMI 2.1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이 제품은 배터리 용량이 50Wh인데요. 이 정도면은 글쎄요, 액정도 좀 크고 CPU도 절전형이 아니라서 배터리 용량이 좀 작은 감이 있는데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요즘은 저가형 노트북도 대부분 PD 충전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제품도 지원합니다. 이 파워 딜리버리 충전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면 참 편하죠. 그 외에 특이사항으론 이 제품은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데 제가 그거를 쓸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색 재현율과 큰 액정, HDMI가 60Hz 이상을 지원하는가, 램은 16기가 이상인가를 주안점으로 보다 보니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는 그 정한 제품의 실제 후기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양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구입한 제품의 경우는 윈도우 설치 시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SSD가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설치 전에 홈페이지로 가서 SSD 드라이버를 다운받고 그것을 윈도우 설치용 USB에 넣은 후에 설치 중에 그 위치를 지정해 줘야만 설치가 진행이 되죠. 간단한 작업이기는 한데 초보자이고 또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멘붕이 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노트북은 초보자에게 친절한 노트북은 아닌 거죠. 자,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양을 우선 정하시고 나머지를 다른 걸 포기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정해보시면은 가격대에 맞는 그런 노트북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